네, 2019년 6월 3일 월요일 장 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6월의 시작을 알리는 날로 종목들 분위기와 시장 분위기에 집중을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칠 건데요. 자, 코스피가 오늘은 주력으로 시장 반등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쪽에서.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유일하게 지금 오늘 사고 있지 않고 유일하게 오늘 판 이제 상승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유일한 이제 어떤 시장이 코스닥이었습니다. 자, 보면은 주말 사이에 이제 걱정했던 부분들이 뭐였죠? 우리가 자, 보시면 주말 사이에 왜 이게 틀어져 있냐? 메디포스트 어, 주말 사이에 이제 금요일에 나온 거죠. 금요일에 트럼프를 당최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과연 어디까지 이 세계 금융시장을 이제 혼란스럽게 만들지 이제는 거의 뭐 예측 불가 수준까지 온 것 같아요. 금요일에 난데없이 멕시코 이주민 문제, 국경을 넘어서서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서서 오는 그 이주민 문제를 관세를 통해서 풀려고 하는 야, 충격을 또 한번 선사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쪽의 관세 부과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 증시도 그날 금요일 밤이죠. 우리 시간으로 그때 이제 또 1%대 또 하락을 또 보였고, 오늘도 일단은 지금 미국 선물이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오늘 좀 장중에 좀 막판에 조금 올라왔는데 0.67, 0.5%, 뭐 이렇게 좀 나스닥이 0.6에서 0.7 정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장중에는 이제 1% 가까이도 하락을 했었고요. 저는 이제 뭐 야간 이제 우리 시간 한 저녁 때까지 변동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미증시도 멕시코 합자가 추가가 되면서 더 떨어졌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위협적인 모습이에요. 보시면은 열려버렸거든요, 하방으로. 그렇죠? 마치 언제야 요런 구간들처럼 어디로 보면은 볼 수 있을까? 요런 구간들처럼 어? 열려버린 모습이 좀 느껴져요, 그렇죠? 하방으로. 뭐 오늘 뭐 밑꼬리를 달고 이렇게 만들면은 뭐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이렇게 올라다 또 이렇게 출렁이고 이럴 수도 있을 것인데, 이건 지나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이제 밑꼬리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선물도 떨어지고, 밑꼬리가 아니라 그냥 떨어져서 출발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개파락해서. 어쨌든 간에 지금 최저라고 보기는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일단 위협적인 모습, 그리고 길게 좀 본다면 상승, 이거 뭐야, 3봉이죠. 세 번째 봉. 세 번째 봉으로 다시 이렇게 떨어져. 원래 이제 일반적인 하락하는 모습은 요런 3봉이 나오면요.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나스닥은 또 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코스피 코스닥이 다르듯이 미국도 다우 나스닥이 다른데, 얘는 지금 그냥 쌍봉만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더 고점이 높아졌죠. 아직까지 추가 상승 여력이 좀 있어 보인다는 관점이고요. 저는 미국 증시를 지금까지 바라보면서 단 한 번도 미증시가 끝나서 하락으로 이제 전환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2008년 이후로 한 번도 없습니다. 2008년부터 지금 12년째죠. 서프라임 때 이후, 이때 이후부터, 여기서부터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이 출렁했어요. 이게 지금 멀리서 10년 이상을 멀리서 보기 때문에 그냥 뭐 올라가는 과정 정도라고 보이는데, 이때 이런 구간들 우리 이게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알고 있잖아요. 같이 최근에 보신 분들은. 근데 과거에는 이제 주식을 보통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시기 때문에, 왜 개인 투자자 비중이
개인 투자자가 2018년부터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그 전까지 주식을 안 하시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때 기준으로 엄청나게 많은 개인 계좌가 많이 생겨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코스닥 932포인트 찍고, 비트코인 열풍이었고, 등등 재테크, 그리고 금융시장에 처음 해본 사람들이 이때 많이 늘어났어요. 2018년 기준으로, 1월달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전에는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물론 오래 하신 분도 오래 하셨죠. 오래 생각하면서 해보신 분들 많으신데, 대다수의 최근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서 많이 시작을 했고, 대부분 다 고점에서 돈을 처음에는 조금 자금을 좀 적게 쓰면서 배워 나가면서 해야 되는데, 무리하게 2018년 초반에 고점에서 돈을 많이 끌어다 쓰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다들 해결을 해나가는 입장이 더 많습니다. 장기간에서 이런 파동을 보였는데, 사실 물론 이건 미국 증시지만 우리나라도 이때 고점을 찍었잖아요.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날아갔을 때잖아요. 2018년 초반은. 그렇죠? 어쨌든 이게 긴 파동 속에서 저는 미증시가 11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락 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이거는 신고가 형태로 가는 거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이때도 최근에 말씀드린 내용이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고 계실 테니까, 이때도 분명히 저는 신고가 형태로 가는데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무너지는 게 아니다. 마치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서 다 무너졌던 거다, 이게. 720 라인에서 절대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트럼프 입을 통해서 트럼프발 이번 하락이잖아요. 트럼프발 하락장, 트럼프발 폭락장이 결코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분명 내려왔다가도 다시 한번 치고 달릴 건데, 마침 어떤 일정들이 있냐 봤더니 세 가지를 그냥 간단하게 그냥 드러나 있는 거 세 가지만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정도. 그냥 길게 일단 세 번째 먼저 길게 보시면은 뭐가 있어요? 내년도에 트럼프가 뭐를 노릴까요? 재선을 노리겠죠, 당연히. 그걸 노리지 않고는 지금 이런 식의 행동을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재선을 노려. 언제요? 2020년 11월. 그쵸? 자, 그 전에 이제 G20을 통해서 뭔가 많은 변화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2019년 6월 29일 전후, 이렇게. 그 다음에 6월 18일이었나요? 19년 6월 18일 기준으로 뭐를 한대요? 트럼프 재선에 도전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로. 그렇죠. 다음 대선에도 도전하겠다는 그 입장을 밝히기로 한 게 6월 18일. 그러면은 답 나온 거 아닌가요? 지금 이제 증권사 내부에서도 벌써 이제 조금만 더 이제 좀 트럼프가 조금만 더 금융시장을 망가뜨리려고 하거나, 약간 좀 더 여기서부터 좀 오버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내용까지도 진짜 억지스럽게 더 만들어서 세계 금융시장을 더 힘들게 만들고, 그를 통해서 이렇게 된다고 해서 미국 쪽에서도 사실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중국이랑 무역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들 좀 갑자기 힘들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주가 떨어진 데도 되게 많고. 미증시는 지금 뭐 평온한가요? 이런 게 좀 더 지속이 되면 표심을 잃을 가능성, 제대로 된 표가 다 떠나갈 가능성까지도 지금 이제 신경을 써야 된다고 분석이 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더 심하게 굴면 표 떠납니다. 표 떠난 거 쉽게 돌아오지 않아요. 정치인들 떠나간 거 정말 변심된 거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지간해서는 잘 안 돌아와요. 우리 지금 이재명 얼마 전에 무죄 판결 나왔잖아요. 에이테크 흐름 보시면.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표심이 뭐 많이 돌아왔나요? 뭐 별로 그런 거 집계도 안 할걸요?
힘들어요. 한 번 돌아온 거. 물론 어떤 변화가 크게 생길 수 있어요. 앞으로 대선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러나 진짜로 쭉 지금까지 뭐 정치판을 좀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번 떠난 표심이 쉽게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서 어느 정도 멈춰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금융시장, 전 세계 금융시장,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측면을 같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 한편으로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가 재선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 재선을 다음 대통령도 하기 위해서 어떤 제스처 모션을 좀 바꿀 것이다라고 하는 약간 희망적인 내용도 갖고 뭔가 저점을 만들고는 싶지만 한편으로는 이 인물을 사실 예측이 크게 어렵다, 예측이 불가해서 또 한 번 어떤 충격을 줄지 모르겠다라는 한편 그런 모습을 또 우려해서 쉽사리 상방 쪽으로 막 폭발적인 거래를 터트리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증시도 어느 정도 묶어만 놓고 멕시코 악재가 또 나와도 그냥 그날 하루로 그냥 끝내는, 오늘 개파락 해가지고 시장 오늘 개파락 출발해서 다 메꾸고 끝났잖아요. 매우고 그쵸?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그렇고 하루 종일 코스피는 하루 종일 양봉, 코스닥도 양봉, 아침에 하락 출발 해가지고 그날 하루하루 그냥 소화만 해 가고 있는 입장인 겁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는 그나마 외국인들이 돌아와서 얼마로 샀나요? 2, 3천억 샀나요? 코스피 쪽은 오늘 외국인들 3천억 정도를 샀어요. 투신도 들어왔고 약간 이제 코스피 먼저 잡아주면서 오늘 하루 종일 양봉 끌어올린 거는 코스피 하루 종일 끌어올렸잖아요. 끌어올린 거는 이제 외국인들의 역할이 가장 컸던 거고, 그 다음에 선물도 마찬가지로 선물도 한 3천억 사다가 좀 줄였네. 투신하고 외국인들이 선물도 외국인 쪽 들어오고, 콜옵션 이런 건 뭐 여기서 볼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된 것이 이제 수급 회복이 안 된 것이 코스닥이죠. 외국인들이 오늘도 매도폭을 좀 줄이긴 했지만 장 마감 시에 아직도 팔고 있다. 투신도 팔고 있다. 딱 투신하고 외국인의 포지션을 저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제 투자 주체가 바로 이 투신권이고, 저는 주목을 이렇게 외국인과 투신에 좀 많이 주목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세트로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요즘에는 코스피도 외국인 투신, 그렇죠? 어쨌든 지금 뭐예요? 코스닥 현물 주식만 외국인들의 아직 귀환이 덜 됐다, 출발이 안 됐다라고 보시고, 그러니까 이런 면들은 지금 어떤 시장 악재가 또 추가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방어를 하고 있는 악재를 자꾸만 소화해 나가고 있는 것. 그러면 뭐예요? 작은 전환 파동에도 작은 호재에도 굉장히 크게 반응할 준비가 지금 돼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작은 호재는 어디서 나올까요? 트럼프가 만들어 놓은 거 트럼프가 다시 풀어나갈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말 이게 사람의 심리가 어떻죠? 우리 사람의 심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 장중에 이제 회원님 한 분께서 말씀해 주신 속담이 있는데, 병 주고 약 준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병 주고 약 준다, 한 사람이. 근데 시간이 흘러서 병을 준 사람은 잊어도 지금 당장 약을 주고 있는데 집중을 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보통 보시면 과거에 많이 내려간 것보다 지금 현재가 더 중요하잖아요, 사람은. 그렇죠? 지금 현재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트럼프가 지금 금융시장을 망가뜨려 놓고 갑자기 뭔가 태세를 변화시켜가지고 모든 걸 다 갑자기 이것도 해결해주고 이것도 해결하고 이것도 해결하는 쪽으로 갑자기 막 포지션을 바꿔버렸어. 그러면서 금융시장이 갑자기 급반등해서 다 모든 전 세계 증시가 정상적으로 다 돌아오고 있어요. 여기에만 지금 초점 맞추고 사람들은 지금 환호는 여기다가 하게 됩니다.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근데 마침 그때가 어떤 거예요? 이런
일정들이 남아있던 이 사이에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기간이 1년 5개월이니까. 큰 판을 생각을 해본다면 크게 큰 판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까지는 시장이 정말 먹거리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봐요. 일단은 2020년도, 2021년도까지. 왜냐면 또 만약에 재선이 돼가지고 혹은 또 누군가 딱 이어받아가지고 기대감이 또 당분간 살아있기 때문에 이건 미국에 대한 얘기. 그러나 미국 증시, 중국 증시 흐름이 좋아졌을 때 우리한테 나쁠 것은 없잖아요. 여기에 마침 우리는 요 시기가 되면은 우리도 정권이 바뀐다는 또 기대감이 또 살 거예요. 항상 정권이 바뀌면 뭔가 기대감은 좀 붙기 마련입니다. 조금 그 정권이 실망스러웠다. 지금 정권이 실망스러웠다. 그럼 다음 기대감이 항상 웬만하면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이 끝나면 정책주들과 일반 시장을 이끄는 종목들이 한 단계 격상을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2018년 초반에 바이오가 붐을 일으키면서 시장을 930까지 끌어올린 것도 뭐 그런 모습 중에 이어지는 것이었죠. 2017년 5월부터 2018년 초반까지. 당분간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뭐 대통령이 새로 뽑히고 나서는. 어쨌든 미국하고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 전에 앞서서 좀 많이 빼면 오히려 더 유리한 상황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원위치만 되는 파동이 나오더라도 굉장히 강해 보이거든요, 시장은. 병 주고 약 준다라는 말에서 약간 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판도가 예상이 됩니다. 트럼프라는 사람의 성격을 봤을 때 지금까지 일을 벌려놓은 것들을 모두 한 방에 걷어들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협상을 위한 어쨌든 뭔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전 세계를 흔드는 건데 그게 이제는 약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일정이 된다 싶으면 뭔가 한 방에 돌아설 수도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갑자기 막 들어요. 최근 들어 더 들어요. 그렇죠? 오바마 때는 거의 이런 생각을 할 일이 없었죠. 이렇게까지 뭐 만들어 놓은 것도 없었고 그렇죠? 그러나 트럼프 시기에는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요. 언제나 변수가 살아있는 안 좋은 쪽으로의 변수나 반대쪽으로의 변수나 모든 것들을 다 열어놓고 봐야 되는 그만큼 금융시장은 거칠게 흔들고 어지럽습니다. 여기에 적응을 해야 돼요. 재선되면 그때도 또 그래요. 앞으로 수년간은 이런 파동에 적응을 하셔야 되고 여기에 맞춰서 매매를 하셔야겠죠. 거기서 수익을 얻어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고 나는 모르겠다 그냥 아유 알아서 되겠지라고 하면은 예전 방식에만 있으면 사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승부를 볼 때도 이제는 승부를 좀 걸어줘야 될 때도 생길 겁니다. 승부처가 좀 생길 거예요. 보통 이제 야구 같은 거 보면 야구에 보면 이제 9회 말까지 하다가 오늘의 뭐 승부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정말 주식 시장에서 어떤 승부처가 머지않아 생기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거의 뭐 이제 어떤 내 재테크, 내 금융 인생의 어떤 승부처, 첫 번째 승부처,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제가 염두에 두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이런 흐름들도 한 번씩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뭐 지금 뭐 이것보다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저번에 이제 PBR 관련해가지고 한번 시장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그거에 후속적인 이제 질문이 좀 있었고 그때는 이제 워낙 그냥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인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전문적인 생각을 많이 하신 분들이 아니고 그냥 쉽게 아직은 이제 초심자분들이 많고 그렇죠? 주식을 접근한 지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냥 쉽게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걸로 했어요. 근데 지금도 뭐 쉽게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이해가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PBR이라는 개념이 일단은 뭐 검색해 보시면은 나오잖아요. 그냥 그 네이버 지식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복잡해요. 그런 말고 그냥 이제 장부가치, 장부가치, 지금 파산가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좀 가벼운 종목으로 좀 생각을 해. 그래 그냥 메디포스트라고 해볼게요. 메디포스트는 저평가 종목 하나를 대표적으로 하나를 본 다음에 시가총액이 자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이거 400억 정도 되나요? 400억대. 자 PSK 홀딩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여기 400억이다. 이거는 이제 PSK와 PSK 홀딩스로 이제 회사가 분할을 하면서 대부분의 매출을 이제 PSK 신설법인이 잡아 들어가는 구조로 가면서 PSK 홀딩스는 시가총액이 굉장히 많아졌고, 줄어들었고, 어떤 매출도 급감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장부상, 회계상으로 급감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시가총액이 낮은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이 PBR을 따져보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가총액이 좀 낮아서 그냥 하나 선택해드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지금 당장 상장 폐지를 하고 회사가 그냥 파산을 하고 도산을 시키고 너네 회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치나 모든 이익 가치는 모든 걸 따져서 계산을 해서 너의 회사 가치를 계산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치를 계산해서 그대로 현금으로 바꿔줄게 라고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지금 그냥 너의 회사 그냥 나한테 팔아 지금 현재 회사 가치만큼 쳐줄게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일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얘가 그냥 대충 400억이라고 보시면 그게 500억이다. 평가를 했더니 너의 회사는 500억이네. 계산해보니까 500억이네. 내가 500억으로 바꿔줄게. 가 됐을 때 이 시총이 400억이에요. 지금 현재. 그럼 뭐예요? 0.8만큼 500 곱하기 0.8이죠. 0.8만큼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거잖아요. 일단 장부가치 상으로 청산가치 상으로 청산가치라고 해요. 청산가치 대비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가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 상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종합적으로 PBR이 0.8에 가까워졌고 그것은 바로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때 급락해서 보여준 0.8 PBR이랑 거의 비슷하다. 그 정도로 지금 심리상 많이 떨어져 있는 그리고 평가상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냥 이 자체로만도 지금 굉장히 싼 메리트가 있다. 시장은요. 시장 전체는.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400억에서 20% 이상 올라와줘야만 정상가치 평가를 받고 주가가 정상적인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지난번에는 그냥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려서 이게 좀 싸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자, 그런데 그거는 통이 아니야, 통. 시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땐 그런 거지. 사실 시장을 뜯어보면 누군가는 지금 고평가를 받는 종목이 있을 것이고 이것보다 저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이 많이 있겠죠. 0.8을 기점으로.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다 계산해보면 0.7대까지 떨어졌다고도 해요. 근데 대충 0.8이라고 보시고. 그렇죠?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어느 곳에서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당연히 평균은 딱 있으면 누군가는 평균 이상이고 엄청 저기 뭐 올라가 있는 1등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평균 이하의 저 꼴등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시장 전체를 바라봤을 때 분명히 개별적으로 차이는 있을 겁니다. 지금은 전체 시장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이익이 2008년 때랑 지금이랑 비교를 하자면 이 시장 전체를 구성하는 그 이익금 자체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 자체가 너무나 많이 달라져 있어요. 그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사실 억지스러운 건 있습니다. 2008년 때 삼성전자의 비중과 2019년 때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코스피 비중은 전혀 달라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삼성공화국이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로 그런 별명도 있을 정도로 삼성의 모든 많은 매출과 많은 시가총액이 지금 집중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그룹에 대한 어떤
뭔가 뭐라고 해야 되죠? 삼성그룹을 삼성에 어느 정도 차지하는 것을 뭐 환산 적용을 해가지고 생각을 해볼 문제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0.8인이 올라가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걸 감안을 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저평가는 사실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분께서 이해가 잘 안 된다고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지금 시장은 저평가 구간이에요. 그걸 지어내서도 0.9 이하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삼성전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랑 그때랑 시장을 구성하는 그 자체가 다르고 어떤 기업들의 지금 많은 기업들이 사실 PBR이 낮아진다는 게 이해가 될 정도로 회사가 많이 망가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를 위에 상위 몇 퍼센트가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정상적인 주가가 더 많아요. 그만큼 안 좋아졌기 때문에 너네들은 지금 이렇게 저평가가 아니라 이렇게 주가가 낮은 게 맞다. 이런 종목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에도 자동차 후속 2차 부품 회사들, 그 완성차 말고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뭐 수모고신과 도산 위기다 이런 것들도 뜨고 반도체 수출은 6개월째 수출은 감소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엉망이 된 회사들이 사실 조그만 회사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거는 이제 저평가가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실적을 못 내고 이익을 못 내고 있으니까 당연히 주가는 떨어져야지 맞지. 이렇게 지금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개별적인 어떤 특징은 또 살려서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것도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은 지금 시장에 대한 얘기를 더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시장 전체에 대한 지금 코스피 코스닥을 이렇게 볼 때 코스피 코스닥을 이렇게 보잖아요. 나스닥 이렇게 보잖아요. 다 보잖아요. 그럴 때 시장이 오늘 양봉이네. 에휴 모든 종목 양봉이 있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응? 전체를 구성하는 거에서 시장을 읽어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오늘 음봉이 떨어졌네. 아이고 모든 종목이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졌겠네. 이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중에 어떤 건 상한가 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체를 틀을 살피는 것과 개별적인 종목을 특징을 잡아서 생각하는 건 별개로 생각을 하시고 매매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럼 시장 양봉인 날은 그냥 다 잡아서 그냥 아무거나 다 잡으면 되겠네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개별적인 특성을 생각할 때는 또 개별적인 집중을 하시는 거고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볼 때는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부터 뭐 했어요? 바이오 종목들, 바이오 중대형주들이 바스켓으로 묶어가지고 오늘 움직였죠. 매드포스트 같은 거, 신라젠, 셀트리온 헬스케어, 코오롱 생명과, 제넥신, 각 STQ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굵직한 것들이 좀 상승을 했는데 물론 한 펀드에 같이 있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러한 펀드들이 균형적으로 올라오면서 오늘 아침에 코스닥 분봉과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보였죠. 아침에 이런 모습들, 코스닥이죠. 코스닥 분봉들이 이런 모습들이 어떤 특정 바이오 종목들, 바이오 중대형주급 이상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출렁이는 것들이. 그렇죠. 코스닥과 유사하게 만들어.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금 호가 상황이나 뭐 크기와 그런 거에 따라서. 그렇죠. 이런 특징이 오늘 있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시장은 안정감을 찾아가려고 하는 흐름이다라고 보시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시장에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판도 깔려야 되는데 아까 다른 판에 깔린 것에 대한 내용은 글로벌 시장에 대한 내용은 아까 전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그러니까 일단은 6월 달에 큰 걱정은 그렇게 왜냐면 겁은 많이 줄 겁니다. 뭐 언론에서 무슨 시장 위기에 대한 내용 경제가 위기다. 금융 위기다. 금융 시장이 지금 위기다. 경제 위기설 이런 거 지금 돌아요. 언제나 안 돌았나요, 지금? 전 평생 경제 위기에 지금. 경제 위기, 경제 힘들다라는 얘기를 단 한 번도 안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언제 하여튼. 기억나는 최근 1, 20년간은 그런 걸 안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 1, 20년만 살펴봤을 때. 안 그러신가요? 1, 20년이 아니라 더 되죠. 80년대 이후로는 다 그런 거 아닌가요? 80년대 호황기 말고는 사실 경제가 정말 좋다라는 얘기보다 다 어렵다는 얘기만 듣지 않으셨어요? 올림픽 때 그때 80년대 그때 빼고 그쵸? 근데
위기설은 지금 한두 번 나온 게 아닌데 왜 이번에 또 사람들이 겁을 또 주려고 하는 건지. 지금 또 위기설 사람들 심리 좀 흔들고 있잖아요. 언제는 안 나왔냐고 경제 위기설. 항상 힘들죠. 그 저기 뭐 영화에 나오잖아요. 어디야? 유아인 나온 영화 그 뭐죠? 베테랑. 베테랑에 이런 대사 나오잖아요. 경제가 힘들다는 얘기를 태어나서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들어본 적이 없다. 안 듣고 살아본 적이 없다. 맨날 경제 힘들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유아인.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오는 위기설 맨날 나오고 맨날 똑같은 거예요. 그 예전에 증시 올라올 때 직전에도 다 나왔던 거예요. 그때도 다 경제 위기 건드리고 금융위기 경제 힘들다 이런 거 다 나왔던 거예요. 근데 주식은 유익이 올라간다고요. 하여튼 그런 거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주식을 처음 하시고 한지 오래 안 되신 분들은 그런 것들에 정말 휘둘리기가 쉬워요. 당연한 거예요. 나 지금 주식한 지 이제 3개월 됐어. 아니면 6개월 됐어. 1년 됐어. 이런데 갑자기 지금 경제 위기 소리 막 돌아. 왜냐면은 지금 내가 주식을 처음 하고 주식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평소보다 더 잘 보이는 것도 있어요. 원래 많이 계속 나왔던 건데 그때는 굳이 관심을 내가 가질 필요 없지. 내 입장이 아니니까. 지금은 내가 그 입장에 지금 처해 있으니까 더 관심을 갖고 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데 휘둘릴 필요 없습니다. 항상 나왔던 거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굳이 그런 것들을 딱 올리셔서 쓸 필요도 없고 괜히 그냥 다 같이 걱정만 하는 꼴이니까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항상 나오는 문제니까 굳이 그렇게 심리적으로 힘들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요 정도로 전체적인 개괄적인 내용들을 조금 말씀드렸어요. 6월 이제 첫날이고 이제 요번 달만 지나면 이제 2019년 하반기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5월 달 한 달, 4월 15일부터 한 45일간 한 달 반을 그냥 내리꽂은 시장이었는데 6월 달이 되었다고 해서 딱 6월이 되자마자 뭔가 이제 갑자기 큰 변화가 이렇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이제 2019년이 되고 저는 2019년을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좀 이제 시황적인 안내를 했었잖아요. 근데 2019년이 되고 1월 2일, 3일, 4일 오전까지 빠졌어요. 그때가 이제 이거를 흐름을 보여드리자면은 딱 요 날이죠. 이제 2018년 10월 달에 12월까지 이렇게 좋지 않은 장을 보내다가 이런 모습을 보내다가 이제 2019년 딱 새해가 바뀌고 나서가 이때죠. 요거 딱 하루 1월 2일, 1월 3일, 1월 4일 오전까지 딱 빠진 장이었어요. 이러고 나서 유유히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먹거리가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다들 기억하시고 계시죠. 이것처럼 이제 6월이 됐다고 해서 물론 6월이 반드시 뭐 크게 올라간다 이런 것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럴 만한 환경이 됐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이제 변화가 서서히 이제 생기기 시작할 수 있는 거니까 천천히 좀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바라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후속으로 조금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시간이 많이 길어졌기 때문에 내일 마감 때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